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예. 물가지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원래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주가가 네.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헤드라인은 사실 좀 예상치보다 떨어질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지수가 그 코어라고 해서 핵심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뺀 그게 예상치가 6.11로 예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달에 5.9인데 근데 그러면 전달보다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실제가 5.9가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제 헤드라인은 떨어질 거 네. 당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어는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떨어져 버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생기잖아요. 네. 논란은 아니고 되게 우려가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피크아웃 된 건 좋아요. 좋은데 보세요. 옆에 게 헤드라인이고요. 옆에 게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코어하고 이제 좀 진한 남색이 그 헤드라인인데 제가 물론 이제 피크아웃 된 건 되게 좋은데 상반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물가 잘 안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년물 국채금리라고 얘기하는 시장금리하고도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실질금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소비가 또 상대적으로 또 부진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피크아웃 된 건 좋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장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는데 야 이거 특히나 고용 지표가 이번에 엄청나게 좋았죠.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잡으려면 연준이 굉장히 또 속도를 또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긴축의 이제 속도를 빨리. 9월 달에 75pp는 아니고 50pp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야 이거 금리를 인하시키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정지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그냥 돌파할 것 같지 않다. 그냥 박스권이라 생각되고요. 지금 고용 지표가 대폭 호전돼서 소비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후행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기본적인 소비 여력이 좋아서 여력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우버나 P&G 얘기를 했잖아요. 네. P&G는 필수 소비재인데도 그렇죠. 가격을 올렸는데 매출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버의 운전자들이 급증했다는 거. 그 네. 얘기는 생활권력께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활고에 대한 위험,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일단 잡을 잡자라는 형태로 뭐라도 하자. 예, 근데 돈이라도 벌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소비를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고용이 좋아지면 소비가 따라올 것이다 이런 형태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2분기 가이던스 보니까요. 코스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감원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고용 지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 요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올해는 시장 괜찮습니다. 뭐 좀 이따 후반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뭐 반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 나와서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걸 갖고 왔으니까 보시고 판단 여러분들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ISM 제조업 지수의 PMI 지수입니다. 네.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연준 보유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전에 1960년대에서 2005년까지 보면 ISM 제조업 PMI 지수가 40대 초중반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최근에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30%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아직은 50 위에 있는 거예요? 올해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글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 ISM 제조업 PMI 지수가 40%대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때 네. 경기 침체 우려로 이렇게 주가가 선행해서 떨어진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지표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50 이상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왜 떨어졌지? 이런 거죠. 그럼 아까 차트 옆에서 보면 페드의 보유 자산입니다. 보유 자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2020년도부터 시작.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서 6월까지 떨어진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는 자산 시장의 버블 때문에 떨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죠. 네, 버블이 약간 해소가 됐다라는 예,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버블 자산 시장의 버블은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다가 예. 급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2분기 어닝 실적을 보고 이렇게 봐다가 지금 ISM 제조 PMI 지수가 내년에 만약에 40%대, 그러니까 지금 20년, 30년 데이터처럼 네. 40%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실제 경기 침체에 대한 주가 하락은 내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인 경우.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생각보다 못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베어마켓 랠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좀 괜찮은 종목들로 교체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연말까지는 종목 교체뿐만 아니라 비중에 대한 조절도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스닥에 대한 밴드는 당분간 올해 연말까지는 11,000에서 13,000까지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어제 해외 증시를 보면서 제가 느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박스권에서 베어마켓 랠리는 올해는 그래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는 또 매수를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오늘 뭐 500원 올랐다고 또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방송에서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부담스럽긴 왜냐하면 하죠.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수급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2달 전에도 했고 1달 전에도 했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이따 제가 준비를 해놓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고요. 무엇보다 시장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그 최근에 거래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외국인 선물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곧버스 수급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랠리에 지금 베어마켓 랠리의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외국인들이 7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물을 사고 있는 게요. 우리 보시면 7월 14일부터 지금까지 현물을 4조 2,300을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소만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코스닥은 1,800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은 만기 이후의 누적이 오늘까지 포함하면 13,000개를 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형적으로 지수가 베어마켓 랠리가 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개인들의 곧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500억을 샀죠.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랠리에서 반대로 타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죠? 곧버스라는 게 인버스 2배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형태인데 예.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하고 개인들의 포지션이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원래 대세 상승장이나 아니면 상승 추세를 탈 때는 항상 외국인들은 선물을 먼저 매수를 한 4만 계약을 해놓고 그다음에 현물을 사서 올려요. 근데 최근에 보면 되게 재밌는 건 현물을 4조 2천원 300억까지 사는 동안 선물은 만 계약 이상을 잘 안 사요.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그러니까 예전에 볼 수 없는 형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수급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상방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방을 베팅하는데 그냥 테크니컬 리바운딩, 기술적 반등을만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4조 3천억 산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게 신규 매수면 벌써 외국인들은 선물을 4만 계약, 5만 계약 매수를 누적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지수가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올라오는 동안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전혀 그냥 트레이딩 매매만 하고 있고 예전에 상승 추세일 때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삼성전자 수급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1달 전에도 보여드렸고 2달 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게 영린을 건드리는 얘기긴 한데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면 삼성전자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올해 2020년도에 코스피의 개인들이 가장 많이 올해 코스피 개인들이 샀던 금액을 총 합하면 20조예요. 20조 1,891억. 그러니까 YTD로? 거래소에 올해 개인들이 샀던 금액을 총 합하면 20조 1,000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올해 거래소에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합한 거 산 걸 보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6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샀던 금액의
총 금액 대비해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두 개가 82.6%가 차지되고 네.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올해 거래소에서 10명이 매수를 했다면 10명이 1,000억을 매수했다면 예. 그중에 8명 800억이 다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아무래도 뭐 큰 손들도 많이 매수를 네. 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YTD로 본다면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네. 수익률이 24%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좀 정리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제가 있을까요? 이 얘기를 예. 왜 제가 한 달 전에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와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수급 안 깨지면 어쩌면 지수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만 안 올리고 나머지 거 다 올라가면 네. 개인들이 수익을 못 보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팔고 종목 교체하세요. 그거 참 힘들잖아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중기로 가져가시고 중장기로 좀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단기로 내가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올 때 한 삼성전자에 대한 1년치 수급을 그러니까 2년치 수급을 다 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의 수급을 다 매물대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6만 원대 중후반까지는 매물대가 없어요.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그 라인이 없어요. 근데 6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만 원대 초반까지는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때린다는 거죠. 오늘 올라가면은 또 순매도 하는 그러기도 것처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들이 단기로 보고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럼 잘 안 예.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매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삼성전자 당분간 6만 원대 후반에서 그냥 5만 원대 후반 사이에 그냥 박스권으로 계속 갇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8.15 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트레이딩용은 아니고 그냥 길게 가져가실 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트레이딩용으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 안 좋은 거 빼고 그다음에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딱 네 가지였어요. 친환경, 이게 대세다. 그다음에 방산, 네. 조선, 인프라. 지금도 예.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좋잖아요. 이런 형태는 지금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에서 이렇게 좋잖아요. 그 나중에 시장이 떨어질 때 또 눌림목이 적게 되면 나중에 또 올라갈 때 또 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세요. 반도체 패권 전쟁이 나오다 보니까 네. 미국이 반도체법 통과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안 되는 반도체는 계속 안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과 관련해서 러시아나 사우디나 중국, 인도 이런 걸 경계하려다 보니까 바이든은 빨리 친환경 법안을 통과해야 되니까 친환경 섹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패권 전쟁의 중심에 반도체와 친환경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갈려 있는 형태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흐름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순환매 갈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올 때 한 2,500선까지 연말까지 한번 2,500선 중반까지 한번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하반기 지수 밴드를 약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반기는 2,300에서 2,600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상단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2,300, 2,600이니까 하단도 많이 떨어질 건 없고 상단도 많이 올라갈 건 없죠. 300포인트의 이런 밴드면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종목 플레이를 잘해야 그 되네요. 종목 장세가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연말까지는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와중에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빨리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바이앤홀드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냥 치고 나오고 치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단기적으로.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안 되는 섹터는 버리고 되는 섹터에서 그냥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방산, 조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조정이 좀 되면 또 치고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연말까지는 원래 이런 섹터들이 한번 올라가면 네. 연말까지는 계속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순환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낙폭과대 종목들이 생각보다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게임이나 예.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다 말고. 몰고 이런 거. 예. 그래서 확실히 모멘텀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장인데 그래도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 연말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내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ISM 제조업 지수 보여줬죠? 네. 그 페드 자산.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을 즐기시되 내년 상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의 끝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